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영상 오늘 찍을 거는 STX 찍을 건데, STX가 분할 존속 회사로 남고요. 그린 로지스가 신규 상장을 하죠. 그죠? 비율은 8대 2 정도의 비율로 이제 산정이 되고요. 자, 여기서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게 STX가 뭐다? 분할 존속 회사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분할 존속 회사로 남게 되면요, 이 차트 있죠? 이 차트의 매물대와 지지선이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대로 흡수돼요. 하지만 우리가 핵심이 있어요. 분할 분할 신설 회사는요, 새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새로 차트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있다 없다, 매물대 없어요. 신규 상장주와 똑같은 취급을 조금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랑 같은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최근에 신규 상장주 퍼센트가 400% 되면서 어떻게 올라오죠? 주가 어떻게 올라오죠?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죠. 상장되면은 그 같은 테마군을 형성해서 그린로지스의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요. 두 번째, 그린로지스가 올라올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핵심은요, 분할 존속회사가 STX가 돼서 기존에 있던 차트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무조건 빠진다,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동국홀딩스가 인적 분할을 진행했습니다. 인적 분할을 진행했을 때 동국홀딩스가 분할 존속 회사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주가 어떻게 됐죠? 주가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급등 나왔어요.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조선내화를 보면요, 조선내화 보시게 되면은, 조선내화 같은 경우는 얘가 분할 신설 회사로 재상장이 되었고요. CR홀딩스가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그죠?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CR홀딩스가 기존에 있던 차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주가가 급등을 했다. 분할 존속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어요. 근데 CR홀딩스는 분할 존속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분할 존속 회사가 올라가고 분할 신설 회사가 빠진다? 그건 아니에요.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는 동국CM과 동국제강으로 인적 분할을 했는데요. 동국제강과 동국CM이 신규 상장주로 상장이 됐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죠. 반대로 동국홀딩스는 어떻게 됐다?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연관관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분할 존속회사가 무조건 올라간다, 분할 신설회사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동국홀딩스가 분할 존속회사로서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 가장 큰 이유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는 분할 존속회사로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 전에 어땠어요? 그 전에 급등을 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동국홀딩스가 어떻게 됐어요? 인적 분할에 주가 급등을 만들어낸 시작점, 시발점이 동국홀딩스였다. 인적 분할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준 게 동국홀딩스. 옛날에 무상증자 테마 있죠? 무상증자 테마. 이거 누가 만들어줬죠? 노터스가 만들어줬습니다. 노터스가 어떻게 만들어줬죠? 무상증자 하면은 급등한다라는 테마. 그 테마를 바로 노터스가 만들어줬다. 그죠? 동국홀딩스가 이번에 인적 분할하면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거를 먼저 시발점으로 보여주고 인적 분할하는 주식들이 다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할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자,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비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시가총액 자체를요 더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조짜리를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신규로 상장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조다. 그럼 8대1 비율이라 그러면은, 신규 상장주는 시가총액 2천억,
그 다음에 분할 존속 법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8천억. 1조짜리 시가총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시가총액을 나눌 수 있죠.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기업이 올라온다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어디서? 동국홀딩스에서. 자, 보시게 되면요.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분할 결정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회사 분할 결정했고, 분할 존속 회사가 어디다? 동국홀딩스다. 분할 신설 회사는 동국제강, 동국CM. 근데 여기서 우리가 퍼센트 비율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가총액은 동일합니다. 동국홀딩스가 1조라고 예를 드는 겁니다. 1조라고 예를 들면은, 자, 분할 존속회사 분할 존속회사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 0.16이니까 1,600억. 그죠? 1,600억.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5,200억. 그죠? 그리고 분할 신설회사 동국CM 같은 경우는 3,100억.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조금 비율이 떨어집니다. 다 더하면 이제 100의 비율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대로다. 시가총액 그대로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동국홀딩스가 분할 배정 비율이 제일 낮다. 그럼 뭐죠? 시총이 제일 낮다는 겁니다. 시총이 제일 낮다. 요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어떻죠? 분할했을 때 비율이 낮은 쪽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겠죠. 뭐? 조선 내화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자, 우리가 CR홀딩스, 즉 조선 내화가 인적 분할을 진행했을 때 조선 내화가 이름이 CR홀딩스로 바뀌고요. 조선 내화는 그대로 신규 상장주가 되었죠. 근데 CR홀딩스는 빠졌고요. 조선 내화는 어떻게 됐다?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분할 비율에서 조선 내화가 분할 배정 비율이 낮았을 때 시가총액이 낮게 배정되는 거기 때문에 조선 내화가 만약에 올랐던 이유가 분할 배정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오른 거라면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가총액 낮은 놈이 올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분할 존속회사 누구죠? 조선내화 홀딩스, 즉 CR홀딩스입니다. CR홀딩스가 0.7의 비율, 70%. 그리고 조선내화가 어떤 비율? 30%의 비율. 더 낮은 시가총액으로 배정받은 애가 올랐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STX를 체크해 보셨을 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니 그래도요 선생님, STX가 니켈 사업도 하고 2차 전지 사업도 하는데 당연히 STX 존속 법인이 올라야죠. 왜 분할 신설 법인이 오릅니까? 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또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선반영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선반영. 동국홀딩스도 잘 보면요, 주가가 물론 비율이 낮아서 오른 것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얘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올랐습니다. 인적 분할의 급등 시작점을 알린 놈이에요. 그죠? 시장의 인적 분할함 주가가 오른다는 시작을 알린 주식이다. 자, 그리고 CR홀딩스를 보게 되면요, 자, 인적 분할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선반영돼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CR홀딩스가 70%의 비율을 배정받고 주가 어떻게 됐죠? 급락했습니다. 자, 먼저 선반영에서 올라왔다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STX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STX가 니켈, 리체전지 하는데 왜 도대체 그린 로지스가 오르는 것이냐? STX는 단기적으로 선반영돼서 올랐고요. 2차 전지 니켈 광산 사업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 기업은 단기적으로 뭘 봅니까? 아무리 미래의 가치를 땡겨온다고 하더라도요, 단기적으로 실적이라는 거를 항상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적이라는 걸 체크했을 때, 그래요, 분할 신설해서 니켈과 2차 전지를 떼어내는 게 맞다 이겁니다. 맞다. 근데 그 전에 얘네가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른 이유? 기업의 가치가 변한 게 있을까요? 변한 게 없습니다. 단지 인적 분할한다는 기대감. 그러면은 니켈과 STX가 단기적으로 니켈과 2차 전지를 한다는 그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니켈 사업만 따로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뭘 했다? 기대감으로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누구처럼? CR홀딩스처럼. 자, 그러면은 STX가 가져가는 비율이 80%고 그린로지스가 가져가는 비율이 20%입니다. 20%.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월 13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STX랑 그린로지스 상장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STX를 매도하고 그린로지스를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매도 타이밍도 잘 잡아야겠죠. 그죠? 지지선과 저항선을 완벽하게 체크해서 정확하게 STX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고 그린로지스 변동성 강할 때 밑에 구간에서 반드시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 퍼센테이지 제가 정확하게 조금 계산을 해놨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계산했냐? 이전에 있던 인적 분할했던 회사들의 변동폭을 평균을 내서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평균폭, 예를 들어서 STX가 몇 프로 이상 빠지면은 익절해버리시고 바로 그린로지스로 갈아타세요. 시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린로지스가 몇 프로 이상 오르면은 반드시 매수하세요. 무조건 오릅니다. 이러한 플랜을 조금 짜놨으니까 자, 위에 번호로 요거 자료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STX 딱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자료 정리한 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은 대응이고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움직이는 생물은 기존에 있던 테마주들이 어떻게 보면 인적 분할도 테마입니다. 무상증자 테마처럼 인적 분할도 테마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얘가 올랐던 이유는 인적 분할한다는 이유로 오른 거고요. 니켈과 2차 전지를 단독으로 한다는 그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다 볼 수 있다. 왜? STX는 분할 존속 법인이기 때문에 이 차트가 그대로 남아요. 2차 전지와 니켈 산업의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 그린로지스는 낮은 시가총액으로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미친 듯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누구처럼? 조선내화처럼 이러한 급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상장하고 나서 이러한 음봉 나올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러한 타점을 제가 정확하게 좀 퍼센테이지로 잡아놓고 분할 구간도 조금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게 되면 STX 그린로지스 대응 전략적으로 만들어 놨고 정확한 퍼센트와 비율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실 수 있게 좀 완벽하게 담아 놨으니까, 자, 보시게 되면요, 요렇게 굉장히 많이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 비율 8대인 거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STX가 어느 방향에서 우리가 최고가 비싸게 매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매도한 금액으로 그린로지스를 어느 타이밍에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이 플랜을 알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께 이해가 되기 쉽게 조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믿을 수 있게 보여드렸습니다. 차트와 함께 믿을 수 있게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분할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올라갔고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인적 분할에 대한 상승은 인적 분할 테마를 만든 것은 동국홀딩스라는 것까지 좀 정리해서 보내드렸고요. 자, STX 그린로지스 비싸게 매도해서 싸게 매수해서 그린로지스 단기적으로 2배 이상의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이 기회 흔치 않고요. 인적 분할 테마도 분명히 언젠가 끝나요. 무상증자 테마 끝났던 것처럼 인적 분할 테마도 끝나요. 그 끝나기 전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린로지스 관련돼서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인적 분할 지금 테마 형성돼 있죠, 시장에. 이 인적 분할 할 만한 주식 3종목 정도 뽑아놨습니다. 요거 나오면 또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자, 미리 인적분할 관련돼서 3종목 정도 뽑아놓은 거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3종목 어떻게 뽑았냐? 단기적으로 사업이 분할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니켈과 2차 전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STX 같은 경우에는 물류와 해운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같이 하고 있거나 2차 전지와 폐배터리 사업, 2차 전지와 폐배터리 사업,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인적 분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재무가 좋은 놈들 3종목 좀 뽑아놨으니까 요것도 무조건적으로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이거 자료 무조건 받아가셔서 수익을 조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